무권대리 할 차례죠. 111페이지. 우리 지금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2개 하고 대리와 복대리까지 했죠.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4개가 있었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이제 지난주에 착오를 했습니다.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착오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자, 이때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하려면 요건이 2개가 필요하죠.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렇죠? 자, 중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려면 첫째 경제적 불이익, 고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거,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 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4개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증명해라.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를 말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거.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아니한 채 땅 산 경우,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해라? 상대방이 증명해라.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추가해서 기억해야 될 지문들이 있었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그래서 계약하면서 착오 취소권 배제 계약할 수 있다. 하자 담보층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된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기강박. 의사표시는 일치하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게 사기강박에 있는 의사표시죠. 따라서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대표적인 게 있었죠.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의사. 그러나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 이렇게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라고 하고, 이때는 사기 취소는 못한다.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위법성이 핵심이었죠. 자, 첫째,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시가를 속인 거, 상품 선전 또는 상가 분양 시 다소 과장 광고, 이런 건 위법이 아니다. 반면에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이나 아파트 분양하면서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건 위법한 경향이 된다. 두 번째, 위법한 강박과 관련해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부적당하다면 위법하다. 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의사결정의 자가 박탈이 되고 이때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이런 것들이요. 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 취소와 관련해서 110조 1항과 2항인데 특히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했다면 이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 즉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되는 거, 착오와 사기는 경합 병존하며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의 착오는 기망에 의한 동기 착오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강박을 당한 자는 취소권 플러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특히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거 하고요.
마지막으로 취소 후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경합 병존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는 못하고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사기강박에서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록 발생과 관련해서는 조문 3개 기억하시면 되죠.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항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록에는 영향이 없다.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 113조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권이고요. 대리가 나왔었죠.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 그게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두 가지 요건. 대리권과 대리행위. 대리권과 관련해서는 대리권의 뜻과 발생 원인이 있죠. 이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는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이 수권행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본인의 단독행위고 분류식 행위이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즉 원인관계하고는 구별하자. 대리권의 범위가 중요했죠. 특히 임의 대리권, 수권행위를 해석해라.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령 대리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대리권,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연기 권한과 해제 권한은 없다. 반면에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은 계약 체결과 수령뿐만 아니라 연기 권한까지 있다. 물론 해제 권한은 없다. 이랬죠. 대리권의 제한 124조 자기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되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은 차기약 또는 쌍방대리 형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특히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하고 법무사의 이전 등기 신청. 이런 게. 위반하면 무권대리 이렇게 있고. 119조 대리인이 여러 있다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예외 공동대리.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을 때도 역시 무권대리 그랬죠.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한 경우, 대금을 수령해서 횡령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 즉 비진입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는 무효가 된다. 마지막 대리권 소멸, 127조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죠. 반면에 128조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원인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 두 번째 대리행위, 첫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114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만약에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본다. 다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110조 1항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가 의사협결, 사기강박, 선악, 과실 여부로 문제를 영향을 받을 때 그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라. 다만 본인을 표준으로 해야 되는 예외 2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한 경우 이때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의미 기억하시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 미성년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미성년이었음을 이유로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대리행위했음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있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된다.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취소권 등 부수 효과도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여기까지가 대리권 대리행위고요. 세 번째 목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게 목대리였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수권행위예요.
따라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복종. 대리권의 범위보다 커서는 안 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되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고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권에 복종하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그 다음에 복인권과 책임이라고 조문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120조, 121조 임의 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만약에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단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는 책임이 면제된다.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22조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복대리인의 지위 123조 1항과 2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정도. 그래서 자세한 의미는 몰라도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문들,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